하루하루를 버티며 사는 공시생 김태리 앞에 나타난 의문의 민속학 교수님. 재영대 염혜상 교수라고 합니다. 왜 자꾸 이런 게 오지? 신종 보이스피싱인가? 민속학과 교수님이셨어요? 예. 장례식장엔 왜 오셨던 거예요? 특별한 눈을 가진 사람에게만 보이는 그들. 며칠 사이에 크기가 더 커졌어요. 커져요? 뭐가 커져요? 갑자기 주변에 사람이 죽어요. 뭐라고요? 주변에 싫어하거나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들 중에요. 믿기 힘든 말. 악기는 그 사람의 욕망을 들어주면서 커진다고 했습니다. 저기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1도 모르겠어요. 그쪽한테 취업 실패보다 더 무서운 말을 하는데 악귀가 붙었어요. 공시생으로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무슨? 귀신 말하는 거예요? 예. 이건 뭐지? 신종 사기인가? 나는 구탈 돈도 없는 사람이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이런 얘기 하실 거면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그때 대리운전이 필요하면 모를까. 합시다 대리운전. 출발하겠습니다. 시동을 켜는데 동해 별신굿에 쓰이는 드렁갱이 장단입니다. 그럼 뭐요? 이 장단 외에도 덩더궁이, 동살풀이, 고삼, 자삼 등이 있는데 기분 멀쩡하실 때 듣는 다른 음악은 없나요? 다행히도 있습니다. 진도 씻김굿에 쓰이는 음악입니다. 일명 넉건지기 굿이라고도 하죠. 신종 사기꾼이 맞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동화책에나 나올 것 같은 악귀의 신 공시생과 그 악귀를 볼 수 있는 교수의 이야기. 왜 여기 누구 탔어요? 모르는 게 낫습니다. SBS 드라마 악귀 김수다가 함께 보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삶이 힘들어 다리 앞에 선 산영. 산영아, 우리 돈떼간 보이스피싱범들 잡았대. 모녀가 힘들게 모은 돈을 날로 먹은 그놈들. 사람들 왜 이래? 범인 잡혔다며. 문제는 돌려봤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도 그대 벌써 상태 날려버렸대. 그때 딱 죽고 싶은 심정이 드는 상황. 때마침 도착한 보이스피싱범.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없나요? 제발 내 돈 좀 돌려줘 제발. 하지만 애타는 피해자들에게 썩소를 날리는 그놈. 힘없는 사냥이 할 수 있는 거라곤 악에 찬 비명뿐이죠. 한편 급하게 비를 피하는 한 남자 강모. 강모야, 너니?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 여기서부터 김은희 작가가 깔아둔 복선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 모두 집중. 급하게 문을 닫은 강모는 금줄을 걸어 결계를 튼튼하게 하는데 불길합니다.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금줄로 묶인 흙 묻은 목각상자. 댕기라 적힌 노트를 펼쳐 마지막 장을 확인하는 강모. 뭐가 잘못된 거지? 설마 영화 귀신 김시선? 다행히도 강모야, 문 좀 열어줘. 강모야, 밖에 그게 있어. 엄마 날 자꾸 쫓아와 무서워 죽겠어. 빨리 문 좀 열어봐. 문 앞으로 다가가는 강모. 너 거기 있니? 애타는 엄마의 부름에 문을 여는데 거기에 있는 건 다름 아닌 나? 문을 제일 중요한 걸 놓친 강모. 열었네. 한편 악기를 쫓는 민속학 교수 염혜상에게 온 편지 한 통. 내가 죽으면 내 딸을 도와주세요. 이름은 구산영. 보이스피싱범에게 당한 엄마로 인해 목돈이 다 사라진 산영. 아니 그게 어떻게 모은 돈인데?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덥석 보내. 보증금 올려주기란 거 어쩔 거야? 네가 납치됐다는데 어떻게 안 보내? 나한테 너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네가 내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내가 알바지 맞다고. 상황은 지옥이지만 사람은 또 먹고 살아야죠. 먹어. 뭘 저랬다고 밥을 먹어? 먹으라고 뭐라도 먹어야 약을 먹지. 우리 간당간당하긴 했지만 잘 살아왔고 잘 살고 있어. 앞으로도 잘 살자. 내가 진짜 열심히 할 테니까 엄마는 그냥 내 옆에만 있어줘. 제일 중요한 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 그래도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어떻게 엄마가 돼서? 하지마. 사랑해. 엄마 내가 진짜 사랑해. 그니까 건강만 챙겨. 나는 엄마가 건강한 게 제일 좋아. 나 건강하고 나도 너 아우 깜짝이야. 귀신보다 더 무서운 뱃소리. 집주인 아줌마야? 네, 말씀하세요. 집주인은 아니지만 심상치 않은 엄마의 표정. 누군데 그래? 오늘 나랑 어디 좀 다녀와야겠다. 나 대리운전 가야지. 꼭 가야 하는 데야. 아니 지금? 그렇게 야심한 밤 어느 외진 곳으로 향하는 산영과 엄마. 진짜 우리 어디 가는지 얘기 안 해줄 거야? 갑자기 잊고 있던 그 이름을 말하는데 너 아빠 기억나니? 아빠? 계모와 그 아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죗값을 받았고 장화와 홍련 두 자매의 귀신은 원통함을 풀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더 없어? 재밌는 얘기 해줄까? 귀신 선행학습? 장화 홍련전은 진짜로 있었던 일이야. 조선 효종 때 전동흐리란 사람이 철산 부사로 재직하면서 겪었던 일을 소설로 쓴 거거든. 아빠가 무려 귀신인 전공인 민속학 교수였던 구강모. 다시 말하자면 귀신은 진짜로 있다는 거야. 전래동화를 참 많이 읽어주던 이상한 아빠. 뭐 잘 기억 안 나지.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셨잖아. 근데 갑자기 아빠는 왜? 아빠 얘기하는 거 싫어했잖아. 너네 아빠 충격적인 말. 죽지 않았어. 진실은 너 5살 때 이혼한 거야. 다 왔다. 이건 무슨 귀신 신하락 까먹는 소리? 아빠 새벽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뺑소니로 돌아가셨잖아. 네가 자꾸 물어보니까 그러된 거야. 더 기가 막힌 건 그럼 지금까지 꼬박꼬박 지는 재산은 뭔데? 네가 하도 친해져 가니까 아무 날이나 됐지. 귀신보다 더 무서운 엄마의 전략. 그 아빠 뼈가루 묻었다는 바다는 거기에 간장게장 맛있던데 뭐 그것도 거짓말이야? 설마 했는데 어. 다 구라. 그럼 지금까지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빠를 죽었다고 한 거야?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건데? 다시 볼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럼 오늘 이 얘기는 왜 해주는 건데? 정말 죽었대 너네 아빠. 그래도 딸이니까 마지막으로 절은 올려야지 않겠니? 그렇게 아빠의 두 번째 장례식을 치르게 된 산영. 인사드려. 친할머니셔. 이제 저희 그만 가볼게요. 산영이한테 할 말 있다. 무슨 얘긴데요? 극도로 경계하는 산영의 엄마. 둘이서 잠시 얘기 좀 할까? 저는 더 들을 얘기 없습니다. 강모 유언이야. 그래도 안 돼요. 딸 얼굴 한번 못 보고 지 손으로 지 목숨 끊은 애야. 너 마지막까지 이러고 싶니? 아빠는 뭘 하시던 분이셨어요? 엄마가 그런 것도 얘기 안 해주디? 회사원이라고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민속학 교수. 일반인들에겐 참 생소한 분야. 아빠는 어쩌다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 물음에 목각상자라는 답을 내어주는 할머니. 이게 뭐예요? 아빠 유품 너한테 꼭 전해달라는 유언이 있었어. 받아서.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는 산영. 그 안에 담긴 건 붉은색 배시댕기. 순간 스쳐가는 환각. 받았다. 뭘? 이게 뭐야? 아빠가 나한테 물려주라고 그랬대.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왜 이래? 이 집안 물건에 손도 댈 생각하지 마. 아빠 유품이라니. 네가 언제부터 아빠가 있었다고 아빠 타령이야? 엄마 진짜 왜 이래?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나 속인 것도 어이가 없는데 얼굴도 못 보고 죽은 아빠 유품도 받지 말라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산영에겐 너무 가혹한 엄마의 행동. 그만해. 엄마는 아빠 까맣게 잊고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아빠는 우리 기억하고 있었어.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고. 네가 뭘 알아? 네 아빠도 이 집도 떠올리는 것도 싫었다고. 너 이럴까 봐 얘기 안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알겠어 그만해. 안 가져갈게. 그렇게 유품을 두고 떠나는 산영. 그걸 줍는 할머니. 이 붉은 배시댕기엔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때마침 잠시만요. 저 아세요? 편지에서 강모가 말한 바로 그 딸. 구산영, 막차 곧 도착해. 이름이 구산영이에요? 그쪽이 구광모 교수님 따님이시냐고요? 예, 뭐 그게 그렇긴 한데 그게 왜요? 조심스럽게 산영의 그림자를 보는데 머리카락을 다 풀어 헤친 그림자. 버스 놓친다고.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진짜 가봐야 돼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당황해서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해상. 그저 그림자만 쳐다봅니다.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과 같은 민속학을 연구하는 염혜상이라고 합니다. 실례지만 몇 가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15년 전에 갑자기 은퇴를 하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신 거죠?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하지만 꾹 입을 다문 어머니. 여긴 왜 오셨죠? 강모 가는 길에 애도하러 오신 것 같진 않은데 들어가 주시죠. 제대로 문전박대 당하는 해상. 분명히 숨기는 게 있습니다. 구강모 교수는 왜 자신의 딸을 지켜달라고 했던 걸까요? 재영대 염혜상 교수라고 합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지난밤 공무원 시험 공부하다 기절해버린 산영. 그때 산영 몸에서 깨어난 악기가 도심을 가로질러 찾아간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집 발사기 같은 놈이다. 네, 여보세요. 보이스피싱범. 형님 저 오늘 나왔어요. 그럼요. 친건 불충분이건 뭐건 싹 다 돌리면 되잖아요. 짭새들 붙은 거 아니지? 다 확인하고 움직였습니다. 남은 돈 수금해서 내 오피스텔에서 보자. 형 잘 안 들려요? 갑자기 노이즈가 낀 통화음. 문 좀 열어줘. 아까 오피스텔이라고. 문 좀 열어줘. 아니 뭐 비번 다 아시잖아요. 야씨 너 누구야? 혹시 경찰이 떴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급히 현장을 빠져나가려던 보이스피싱범. 뭐야? 너네 혈압네? 문을 열어버린 보이스피싱범. 그렇다면 오늘따라 깊게 잠이 든 산영. 미쳤나봐.
공부하랴 알바하랴 바빠 죽겠는데 자꾸 연락 오는 이상한 교수. 재영대 염혜상 교수라고 합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왜 자꾸 이런 게 오지? 신종 보이스피싱인가? 한편 아니 돌 몇 개밖에 없구만. 이게 무슨 문화재예요. 저희 조선시대 게 맞긴 맞아요? 중단된 공사. 이 근방에 다른 유물이 나온 게 없어서 아닐 가능성이 크긴 한데 곧 전문가 선생님 모실 거라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셨나 보다. 하지만 배달 왔습니다. 배달이네요. 여기에요. 예, 갈게요. 그때 그분 맞죠? 왜 연락 안 합니까? 문자를 몇 번이나 남겼는데 왜 연락을 안 합니까? 제 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교수님. 이렇게라도 만난 거 보니까 인연이 있긴 한가 보네요. 악연 같긴 하지만. 뭔 소리야 저게? 저것 좀 봐봐요. 털을 넓고 깊게 살펴보는 해상. 아 가뜩이나 시간에 쫓겨 죽겠는데 진짜. 저딴 돌이 무슨 문화재라고. 저딴 돌이 아니라 초석입니다. 궁이나 고급 한옥과는 크기가 달라요. 산에서 가져온 산돌을 그대로 쓴 걸 보니 하층민이 살던 초가집으로 보이네요. 조선시대 겁니까?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라고요? 사진만 남기고 다 밀어버려도 됩니다. 소석이 조잡하고 기단도 성의 없게 쌓였어요.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건물주가 딱 듣고 싶은 말이었죠. 그런데 하지만 그 전에 고사를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사요. 또 시작이시네. 가보시는 게. 악취가 나는 검은 흙, 저긴 칡간터예요. 아궁이를 담당하는 조왕 씨는 성격이 좋지만 측 씨는 달라요. 성격이 매우 포악하고 무서운 귀신입니다. 진지한 해상의 말을 비웃는 건물주. 그것 때문에 공사를 지내라는 겁니까? 고사를 지내기 싫으시면 경건한 마음이라도 가지세요. 몇백 년 전부터 여길 지켜온 존재들이니까요. 조언은 해주지만 말을 안 들으면 그건 어쩔 수 없죠. 뭔 소리예요 저게? 네? 나랑 얘기 좀 합시다. 공사 안 지내면 건물 못 올려요? 워낙 독특하신 아니, 분이셔가지고. 말을 저렇게. 예. 민속학과 교수님들은 다들 이런 일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일도 하고 강의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쓱 산영의 그림자를 살펴보는 해상. 크기가 더 커졌어요. 커져요? 뭐가 커져요? 주변에 사람이 죽어요. 무슨 걸어다니는 데스노트도 아니고 이상한 말을 하는 해상. 뭐라고요? 주변에 싫어하거나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들 중에요. 황당한 말. 악귀는 그 사람의 욕망을 들어주면서 커진다고 했습니다. 저기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1도 모르겠어요. 그쪽한테 악귀가 붙었어요. 산영에게 붙은 악귀가 산영의 욕망을 들어주면서 더 강해진다는 말? 귀요? 귀신 말하는 거예요? 예. 나는 구탈 돈도 없는 사람이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리고 내 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 하실 거면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대리운전이 필요하면 모를까. 합시다 대리운전. 이만 갈게요. 물론 다 나쁜 귀신들은 아니에요. 우리를 지켜주는 조상신도 있고 그저 길을 잃은 가엾은 귀신들도 있습니다. 못다한 그들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한테 붙은 건 달라요. 너무 위험한 귀신이에요. 등급으로 치면 1등급 악귀. 왜 언제 씌었는지 알아내야 해요. 최근에 어떤 기운이 안 좋은 곳에 가거나 불길한 물건을 만진 적은 없나요? 오래된 물건일 수 있어요. 저기요, 귀신 얘기 믿기지도 않고 믿을 시간도 없습니다. 해상의 경고를 무시하는 산영. 거울을 옆에 두고 잘 봐요. 평소랑 다른 게 보일 거예요. 그날 밤 산영 내에 갑자기 찾아온 경찰들. 사진 하나를 내미는데 혹시 이분 알아보시겠어요? 보이스피싱범. 이 사람 엄마 이 사람 그 보이스피싱 건 맞지? 헉, 맞네 그 재수험생 아니 이 사람은 왜요? 또 사기쳤어요? 죽었습니다. 죽었다고요? 주변에 사람이 죽어요. 주변에 싫어하거나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들 중에요. 거울을 옆에 두고 잘 봐요. 평소랑 다른 게 보일 거예요. 애써 무시하긴 했지만 저주를 퍼부었던 범죄자가 죽자 자꾸만 거울이 신경 쓰이는 산영. 거울 속에 산영이 발견하지 못한 게 있을까요? 그때 귀신? 다크서클 개쩌네. 한편 구산영 씨 집 주변 CCTV 다 따고 왔는데 진술과 일치합니다. 집에서 오전 9시경에 나가는 장면 찍혀 있었어요. 구산영이 죽인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봐요. 이거 그냥 단순 살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CCTV도 나오잖아요. 계속 혼자 다닌 거. 그렇다면 돈까지 챙긴 보이스피싱범이 왜 죽은 걸까요? 바로 그날 돈을 뽑은 보이스피싱범이 향한 곳은 빌딩 옥상. 거기서 돈을 뿌린 후 스스로 죽어버린 건데 돈에 환장한 보이스피싱범이 자기가 갖고 있던 은행 잔고도 모자라서 현금 서비스까지 탈탈 털은 몇 천만 원을 옥상에서 뿌리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저희가 이상한 걸로 수사를 합니까? 물증 가지고 수사하는 거지. 하지만 이상한 건 변사제, 신용카드, 가방, 그 여자 그 구산형의 지문이 무더기로 발견됐어. 지문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없죠. 게다가 이 양쪽 손목에 멍자국이 왜 난 거지? 누군가가 강하게 손목으로 꽉 잡고 있었던 것 같잖아. 강력하게 타사를 주장하는 베테랑 형사 문춘. 아파요. 근데 선배님은 왜 이런 사건에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선배님 서랍 속에도 미스테리 미제 파일 사건들이 막 이만큼 쌓여있다면서요.
이 사건이가 좀만 더 봐보자. 마음에 걸려. 와 미치겠네. 왜 저 선배랑 같이 파트너가 돼가지고 진짜 씨. 상사복 지지리도 없는 홍세. 아 인사고과 진짜 개망했네. 아. 그런 미제 사건에 관심이 많은 문춘이 만나러 간 사람은 다름 아닌 아이고 이거 술하고 웬 수졌나. 그 취하집도 않는 술을 왜 자꾸 마신대. 바쁘신 분이 왜 보자고 하셨어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올해도 또 까먹었네. 생일 선물을 건네는 문춘. 자기 생일 정도는 기억하고 다녀. 제가 구강목 그 얘기 그만해. 아주 귀에 닦지 않겠어. 그분 딸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여자한테서 똑같은 학교를 봤어요. 해상이 유난히 산영에게 집착했던 이유. 저희 어머니를 죽인 그 학교요. 돌아온 그 악귀. 몇십 년 동안 찾아다닌 그 학교를. 영유서 하지만 그를 말리는 문춘. 그냥 못 본 척해. 안 보이는 척 평범하게 살아. 아 자기 돈 많잖아. 그 돈 펑펑 쓰면서 사랑하는 여자 만나서 살라고. 아직도 안 믿으시죠 제 얘기예요. 믿어. 현재 과학수사 기법은 엄청나게 발전했어. CCTV나 블랙박스도 지천에 깔려 있어서 뭐 범인 검거율은 거의 100%에 가깝지. 하지만 아직도 과학적인 증거만으로는 풀기 힘든 사건들이 여전히 존재해. 뭐 이런 사건들 보다 보면 명교수 말이 믿겨져. 아 진짜로 귀신이 있나 싶지. 그런데 내가 잡아야 하는 건 귀신이 아니야. 형사는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을 진실로 믿어야만 합니다. 사람이지. 영교수 어머님 사건도 마찬가지야. 누가 왜 어머님을 죽였는지 내가 죽기 전에 꼭 밝혀낼게. 하지만 해상은 악기 짓이라 생각하고 있죠. 한편 식사하셨어요, 사장님? 밤늦게 죄송합니다. 직구하는 아가씨가 낮은 알바 때문에 너무 바쁘셔서요. 젊은 아가씨가 열심히 살아보네요. 꼼꼼히 불러봐요. 뭔가 묘한 분위기. 이 집이 오래되긴 했어도 엄청 튼튼해요. 평수도 넓고. 여기 밖에는 잡동사니 넣어두는 창고도 있어요. 월세가 얼마라고 했죠? 보증금 400에 월 35만 원. 30이 안 될까요? 알았어요. 그때 뭐 방금 무슨 소리 안 들렸어요? 빨리 내려가요. 그렇게 그곳에 이사를 오게 된 산영의 친구 쌤이 이사한 지가 언젠데 이제 오냐? 언니도 복잡한 일이 많았다. 여자의 귀신? 저 아저씨 파주마 계속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 집에서 그렇게 밤만 되면은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대. 여자애가 살았나 보지. 진짜 귀신처럼 어딜 가나 귀신 타려. 하지만 진짜 귀신은 산영이가 봤죠. 대박이다. 죽은 줄 알았던 아빠가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돌아가셨다고. 어떻게 보면 귀신만큼이나 믿기 힘든 아빠의 부활 그리고 사망. 또 가서 그 유품 거 다시 찾아와. 안에 뭐가 들었을지 어떻게 알아? 집도 되게 좋았다면서. 듣고 보니 맞는 소리. 그날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네. 너네 엄마는 대체 왜 이혼을 하셨을까? 아니 부잣집에다가 대학 교수에 대체 뭐가 문제였던 거지? 피곤하다. 그만 자자. 그렇게 잠이 들려던 차에 들리는 이상한 소리. 야심한 밤 창문을 여는 손. 무언가를 찍기 바쁜 남학생들. 언뜻 보기엔 귀신 같은 느낌. 재빠르게 도망친 중딩들. 어떻게 된 거야? 다른 집이잖아. 분명 저 집이라 했어. 야 이사 오기 전에 살았던 집인가 봐. 이러다 몰카문까지 뒤집어 쓰게 생겼잖아. 저 집이라 했는데. 전에 살았던 학생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다들 돌아가. 그때 여보세요? 야, 누군데 자꾸 장난질이야? 사령아 저기 뭔가를 보는 것 같은 경직된 자세로 죽어버린 중학생. 죽은 거야? 도망치던 그 순간 산영과 마주친 파란 모자를 쓴 중학생. 믿고 싶지 않지만 해상이 말한 대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쪽한테 악귀가 붙었어요. 주변에 싫어하거나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들 중에요. 악귀는 그 사람의 욕망을 들어주면서 커진다고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쪽한테 붙은 건 달라요. 너무 위험한 귀신. 귀신은 진짜로 있다는 거야. 한편 수업 중인 해상. 귀신 없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얘기 듣고 싶죠. 근데 있어요 귀신. 여기 강의실에. 무섭게 손으로 귀신을 가리키는데 제 눈엔 지금도 보여요. 저기. 귀신 들린 구산영. 내 주변에 2명이 죽었어요. 우리 집 전 재산 가져간 보이스피싱범. 그리고 어린애 1명. 그런데 근데 크기가 그 전과 똑같아요. 네? 크기가 똑같아요. 산영의 말이 맞다면 욕망을 들어준 악기는 더 커져야 2명이 했죠. 죽었다고 했죠. 그 사람들 사진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했죠? 단순 실족사가 아닙니다. 귀신이에요. 정말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또 다른 귀신이에요. 이런 귀신이 또 있어요? 이 세상엔 우리와 다른 존재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 혹은 두려움만큼 아주 많은 숫자가 존재를 하죠. 그때 조문을 마치고 나오던 학생 둘. 니네 맞지? 몰카범들. 딴 애 하나는 걘 어딨어? 딴 애요? 누구? 니네 4명이었잖아. 3명뿐이었지만 자꾸 4명을 봤다는 산영. 손에 4237. 숫자 써있던 애. 걘 어딨냐고. 놀란 학생. 그걸 누나가 어떻게 알아요? 봤으니까 알지. 우린 몰라요. 진짜 몰라요. 쟤들 다 잡아야 돼요. 제 애들한테도 귀신이 붙었어요. 큰일 난 상황. 만약에 진짜 정말 진짜 귀신이 맞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 팥 뭐 그런 거 뿌려요? 이름이 뭔지, 왜 여기에 남은 건지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문을 조심해요. 문 안과 밖은 다른 세상이에요. 그걸 연결해주는 통로가 문이고요. 누군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그 사람이 누군지 꼭 확인을 하고 열어주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 계단에서 죽었다는 김진욱 학생 관련 서류들이야. 알고 보니 학폭 가해자였던 중학생. 그렇다면 귀신은 바로 피해자. 아니 또 어딜 가? 학폭으로 죽은 정현우 그 아이 유가족을 만나야겠어요. 원기가 됐을 거예요. 핸드폰이 어디 있다는 거야? 한편 도망친 가해자를 찾아간 산영. 침대 위에 있어요. 자꾸 전화가 와요. 귀신에 시달리고 있었던 건데 죽은 현우한테서요. 뭐라고 하는데? 아무 말 없이 울어요. 이유를 모르겠지만 발신자는 죽은 현우가 아닌 어린 여자애가요. 그 사이 저희 말씀 좀 여쭐게요. 여기 101호 사시는 분들 냉정하게 들어가 버리는 아줌마. 혹시 비밀번호가? 4237. 문. 어느새 들어와 버린 산영. 그걸 연결해주는 통로가 문이고요. 급하게 빠져나가는 산영. 암호를 풀고 문을 연 해상. 도망치고 싶지만 늦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남의 집 앞에서 뭐 하는 거냐고요? 아이 죄송합니다. 딱 보이게 뭔가 수상한 이 부부. 현우 부모님 되세요? 현우 찾아온 거예요? 현우 죽은 거 몰라요? 부모라고 하기엔 죽은 아들에 대한 애정도가 느껴지지 않는데 그때 자꾸 이러면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예요? 분명 여자아이의 소리. 뭐예요? 빨리 안 들어가고. 현우 아빠의 얼굴을 살펴보는데 그 사이 급히 집을 빠져나가는 산영. 왜 이래요? 거울. 갑자기 거울을 찾는 산영. 거울 없어? 귀신을 보려면 거울이 필요한 상황. 소리예요. 여기 어디 거울 있는데 없냐고. 거울 앞에 선 산영. 다시금 해상의 말을 되새기는데 이름이 뭔지, 왜 여기에 남은 건지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피하면 안 됩니다. 걔 왜 죽은 거니? 네? 그 현우라는 애 왜 죽은 거냐고. 사실 저 등신 새끼 왜 자꾸 쫓아다녀? 저거 다른 애들한테 맞는 거 한번 구해주니까 우리 친구라고 생각하나? 도와줘. 야 무시해. 현우의 요청을 무시했던 친구들. 자꾸 죽은 현우한테 전화가 오니까 겁이 나서 누나네 집을 찍은 거예요. 그게 다야? 그게 여보세요? 죽은 애가 동생 얘기를 했었대요. 동생이 불쌍하다고 그랬대요. 얘들한테. 급히 다시 돌아가 그 집을 살펴보는 해상. 동생 같은 거 없었대요. 현우 걔가 그냥 미쳤던 것 같아요. 하지만 거울에 나타난 현우. 계속 어딘가를 가리킵니다. 그 사이 집 안쪽을 살피던 해상은 한 여자아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괜찮니? 이걸 지켜보는 현우의 엄마. 오셨어요? 야, 며칠 전에 계단에서 떨어져 죽은 애 있잖아. 네, 근처에 주차했던 차주가 블랙박스에 이상한 게 찍혔다고 제보했더라고. 바로 산영과 친구가 목격한 계단에서 죽은 학생. 저쪽 골목이 그 학생이 죽은 데잖아. 블랙박스에 녹화된 그날 밤을 되돌려보는데 저건 근데 현우 아빠? 핸드폰으로 어디 전화해봤는지 알아봤어요? 한 놈은 알아냈는데 그 어린 놈이 지를 겁먹고 도망치다가 계단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렸어. 끔찍한 애기가 오가는 사이 조심스럽게 노끈을 잘라내는 해상. 이러다가 이 동네에서도 또 소문나겠어요. 주생신고도 안 되네야. 아저씨가 도와줄게.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면 돼. 인간의 탈을 쓴 괴물. 원래 그런 계획이었잖아. 전 한자는 어떻게 해요? 너 뭐하는 거야 너? 뭐하는 거야? 나가봐 빨리! 급하게 문을 막는데 이러다간 둘 다 죽을 판. 때마침 현우가 가리킨 곳에 도착한 산영. 올라와. 할 수 있어. 너 뭐하는 새끼야? 교수다 이놈아. 그렇게 무사히 구출된 아이. 지금도 보여요? 붉은 얼룩이요.
주변을 둘러본 해상은 거기서 죽은 현우를 보게 됩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가 되지 않게끔 아이를 구해주게 만든 현우. 보이지 않아요. 이제 사라졌어요. 이제 다 끝난 거죠? 그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쪽한테부터 낚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일을 겪었지만 알수록 더 부정하고 싶은 존재. 귀신은 없어요. 오히려 사냥이 알게 된 건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이에요. 저 악귀 같은 인간들 때문에 현우도 죽고 진욱이도 죽은 거예요. 귀신 때문이 아니에요. 귀신 나온 집보다 더 무서운 집이었네.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짓을 할 수가 있을까? 하지만 그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진짜 탈출하고 싶다. 그 애들한텐 미안한데 나 이제 앞으로 저 집에서 어떻게 살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 반면 귀신 없을 것 같은 집. 저런 데 살아도 힘든 일은 있겠지. 내 힘든 일도 저런 데서 겪고 싶다. 행복하게 불행할 수 있을 것 같아. 씁쓸한 하루가 지나갑니다. 어떻게 된 게 맨날 술이야? 해상의 동거인이자 절친 같은 우진. 하긴 맨정신으로 버티기 힘들겠지. 보이는 걸 보인다고 얘기하는데 남들한테 미쳤단 소리만 듣고 그렇게 찾고 싶은 악귀는 눈앞에 있는데 잡을 순 없고. 근데 구강모 교수란 사람 말이야. 정말 이상한 거 한 가지. 왜 그런 걸까?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자기 딸을 지켜달라고 편지를 보낸 거잖아. 그렇게 만나달라고 할 때는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더 이상한 건 게다가 그 교수는 자기 딸한테 악귀가 붙을 것도 알고 있었어. 대체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거지? 그 여자한테 왜 악귀가 붙었는지 알게 되면 밝혀지겠지 뭐. 네 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셨어. 악귀를 잡는다고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잡으려는 거야? 엄마의 원한이라도 풀어주고 싶어서? 해상은 무슨 생각인 걸까요? 네가 다칠 수도 있어.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지금까지보다 더 힘들 일은 없어. 한편 친구가 살고 싶다는 그런 집에 알바를 하러 간 산영. 이거야? 그가 아니야 이 바보야. 한편 안녕하세요. 민소아과 교수라고요. 그만 가보세요. 제 중요한 일입니다. 됐으니까 가주세요. 최근에 산영 씨가 뭐 좋지 않은 장소에 가거나 불길한 물건을 만진 적이 있나요 혹시? 불길함을 느낀 엄마. 사냥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오래된 물건일 겁니다. 누군가 버린 물건일 수도 있고요. 아 설마 그때 그 붉은 댕기 얘기예요? 그 말에 어두워진 해상의 표정. 붉은 댕기요? 사냥이 아빠가 사냥이한테 유품으로 남긴 거였어요. 그 댕기를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집에 버리고 왔는데 왜요? 그게 어떤 물건인데요? 뭔가를 아는 해상. 하지만 실례했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시각 강모 엄마가 있는 화원지에선 댕기 노트를 펼치는 강모의 엄마 성란. 낡은 종이 위에 그려진 약도. 염혜상 교수란 사람이 찾아왔어. 붉은 댕기에 대해서 물어보더라. 너 그 사람 아니? 피곤하지? 왜 내가 그렇게 오래되냐? 좋습니다. 여기다 사인만 해주고 퇴근해. 갑자기 힘이 빠졌는지 볼펜을 떨어뜨리는데 이사 알바가 참 쉽지 않죠. 그런데 그 후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산영. 뭔가를 긁는 소리. 필름이 끊긴 것처럼 기억하지 못하는 산영. 급하게 도망쳤지만 산영 눈에 보인 건 그 악귀. 드디어 악귀를 맞이한 산영. 내 이름을 맞춰봐. 순식간에 펼쳐진 어떤 이미지들. 익숙한 장소. 할머니지. 성란이 위험합니다. 야심한 밤 댕기 노트를 정독하고 있는 성란. 최만월이란 여성의 흑백 사진. 다음 장에 적힌 알 수 없는 단어들. 그때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이시죠? 구강모 교수님이 따님한테 붉은 댕기를 유품으로 남겼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 댕기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붉은 댕기에 강하게 집착하는 해상. 드디어 보게 됩니다. 이건 왜 보고 싶어 하세요? 맞습니다. 바로 그 붉은 댕기. 이거 교수님이 갖고 계셨다고요? 이 댕기와 관련된 연구를 계속 하고 계셨던 건가요? 그렇다면 연구 노트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실례지만 교수님 연구 노트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그 순간 잠시만요. 또 다른 방문자. 악귀. 네가 웬일이니? 그 사이 해상 앞에 나타난 악귀. 위험합니다. 급하게 성란을 구하려는 해상과 산영. 하지만 모든 게 불타버립니다. 화재는 진압했지만 성란은 죽고 노트는 타버린 상황. 여긴 뭐 때문에 오신 거죠? 교수님 연구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아니 근데 저 나이도 많으신 분이 귀신이 한 짓이라면 믿겠습니까? 그때 왜 어쩐 일로 오셨어요? 해상을 도우러 온 문춘.
현장에 불에 탄 노트가 한 권 있을 거예요. 그 노트에 뭐가 적혀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꼭 필요한 노트. 복원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그것 때문에 나한테 연락한 거야?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구강모 교수님, 여기가 그분 집이에요. 오늘 돌아가신 분이 구강모 교수님 어머님 되시고요. 분명 여기에 저희 어머님을 죽인 악귀에 대한 단서가 남아 있을 겁니다.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난 귀신이 아니라 범인을 쫓고 있는 거야. 형사님, 저 여자는 여기 왜 온 거야? 보이스피싱범 죽음과 관련된 사냥. 구산영 씨를 아세요? 연사자가 죽을 때도 같이 있었어? 지금 저 여자를 의심하는 겁니까?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야. 더군다나 큰 돈이 걸릴 문제라면 더더욱 그렇지. 저 여자 숨진 할머니의 유일한 유산 상속자야. 살인 동기로는 충분하지 않겠어? 구산영 씨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사건에 얽히지 말고 난 돌아가. 그 사이 아빠의 할머니까지 절망에 빠진 사냥. 죽으려고 했어요? 맨날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래도 또 계속 버텼는데 살고 싶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며칠 전만 해도 그저 공무원에 합격해 엄마와 행복하길 바라던 사냥. 죽고 싶지 않아요. 찬영 씨 죽으면 안 돼요. 맞아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같이 가야 할 얘기 있어요. 하지만 이젠 사냥도 압니다. 내 옆에 있으면 나쁜 일이 생길 거예요. 근데 왜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으니까 나랑 같이 갑시다. 한편 이번에도 피해자의 손목에 난 상처를 유심히 살피는 문춘. 양쪽 손목에 피멍이 난 건 변사자와 구산영 친할머니라고요? 그 케이스도 똑같아. 누군데요? 구산영의 친아버지 구강모 교수. 손목에 피멍이 있었어. 이 사건들도 범인이 구산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이미 결론이 정해진 사건. 이제 이런 사건 말고 조금 더 정상적이고 그럴싸한 사건들을 좀 해보시죠. 그럴싸한 사건 하나 해결하고 승진하고 싶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너 승진에 목맸다고 소문 쫙 났던데.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발끈했지만 누구보다 승진을 원했던 홍세. 승진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거야. 나도 승진 되게 하고 싶었어. 능력이 안 되니까 못한 거지. 밑밥을 깔고 그러니까 미끼를 던지는 문춘. 이 사건 이거 한번 해보자고.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건들도 똑같아. 네? 손목에 멍자국이 있는 것들이라고.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많았는데 이런 케이스를 다 모으고 계셨던 거예요? 95년도 작은 민박집에서 화재 신고가 들어왔어. 양쪽 손목에 붉은 멍자국이 있었지. 문춘이 아는 첫 번째 사건. 수수께관 환자 왔었나요? 엄마랑 어린 아들이 같이 묵고 있었어요. 아들이요? 하지만 발견되지 않은 아들. 여기 있다! 그 어린 아들은 현장 인근의 야산에서 발견됐는데 발견된 아이는 타살을 주장했지만 너무 어렸잖아요. 그러면은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지. 분명 그 당시 누군가 있었는데 현장에서 사라진 용의자. 결국 그 사람을 찾지 못했어. 당시엔 뭐 CCTV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이 사건이 선배님 첫 사건이셨던 거예요? 맞아. 그래서인지 더 집착하게 된 그 사건. 많이 어설펐고 엉망진창이었죠. 그 이후로도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어. 오랫동안 똑같은 사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 이거 한번 해결해보자. 해결하면 특진이야. 미제 사건을 해결한다면? 아, 저 특진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선배님 첫 사건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얼굴 봐가지고 도와드리는 겁니다. 뭐예요? 나한테 할 얘기가. 이제 산영 씨도 저게 보이죠? 싸우려면 적을 알아야죠. 저게 산영 씨한테 씌인 악귀예요. 산영 씨를 처음 만났을 때보다 크기가 더 커졌어요. 사람들을 계속해서 죽이면서 그림자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진 겁니다. 이걸 받았을 때 붉은 댕기. 악귀가 당신한테 붙은 거예요. 하지만 이상한 건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건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물건이에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보낸 편지예요. 두 번째 이상한 건 아빠랑 모르는 사이였다면서요. 근데 왜 편지를 교수님한테 보낸 거예요? 모르겠어요. 왜 나를 도와주라고. 아마도 교수님은 이 댕기 때문에 산영 씨가 악귀에 들릴 걸 믿을 수 없지만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귀신 들린 물건을 일부러 나한테요. 이해할 수 없는 아빠. 아무리 어렸을 때 헤어진 딸이라고 해도 친딸인데 대체 왜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댕기 어떤 물건인지 교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찾아다녔어요. 이 댕기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기만 하면 어디든지 달려갔었죠.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요. 해상이 그렇게 집착했던 이유는 이 댕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해상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5년 딱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재발집. 하지만 엄마는 그리고 얼마 뒤 죽은 아버지.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때 어머님은 아픈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셨어요. 아들을 데리고 산속 깊은 곳으로 향하더니 야밤에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엄마가 땅에 묻으려는 건 푸른 옹기조각.
금줄을 단단히 묶는데 그 사이 차 안에서 엄마가 가져온 박스를 열어보는 어린 해상. 바닷가 근처 낡은 민박집에 하루를 묵게 되는데 갑자기 사라진 엄마.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누군가. 엄마? 점점 더 거칠어지는데 그만 문을 열고만 어린 해상. 그때 문을 열었네. 왜 어린 아드님을 데리고 아픈 애를 데리고 나가서 며칠 동안 연락이 없길래 나도 걱정하던 참이었어요. 그렇게 죽은 엄마.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한 형사가 문춘. 엄마는요? 죽었다. 네 엄마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하지만 이 말을 절대 믿을 수 없었던 해상. 어머님은 계속 동쪽으로 가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해가 가장 먼저 비치는 곳, 귀신이 싫어하는 곳이죠. 당신한테 붙은 것과 똑같은 악귀, 그 악귀에게서 벗어나려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이 붉은 댕기는 사라졌어요. 전 이 댕기를 찾아다니다가 붉은 댕기를 누구보다 먼저 주목한 사람은 우연히 교수님이 쓴 논문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쓴 거예요? 맞아요. 실체를 밝히려고 홀로 고군분투했던 아빠.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출처도 확실하지 않은 헛소리라고. 학계에서도 소외되고 비난을 받았지만 교수님은 은퇴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악귀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때 산영 눈에 들어온 문구. 머리를 풀어헤친 그림자. 바로 그 악귀. 악귀의 형상이에요. 구강모 교수님은 악귀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겁니다. 머리를 풀어헤친 그림자는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며 점점 더 커져간다. 전 이 논문들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찾아갔지만 이미 은퇴하신 뒤였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이 논문들을 토대로 직접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던 해상. 그럼 지금까지 악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그때 이상한 노트를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였어요. 환각처럼 스쳐 지나가는 어떤 이미지들. 할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때 보게 된 게 댕기 노트 첫 페이지. 혹시 기억해낼 수 있겠어요? 그 노트에 뭐가 적혀 있었는지. 네, 이런 약도였어요. 잔상처럼 지나간 약도를 어렴풋이 기억해낸 산영. 장진이라는 데는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는데요. 첫 번째 힌트 장진리. 지도에도 없습니다. 이미 사라진 지명일 거예요. 민속학을 연구할 땐 사라진 지명이 많습니다. 현우 때처럼 이름과 사연을 알아내면 악귀도 없앨 수 있는 거죠. 귀신마다 다 다르다고. 케바케. 일단 그 귀신이 누군지 알아내면 또 방법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각자 조금은 다른 이유로 악기 조사에 매달리는 두 사람. 난 알아야겠어요. 그 악기가 왜 어머님을 죽였는지. 내 주변 사람들이 무사했으면 좋겠어요. 날 안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누군가 죽는 모습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드디어 여긴가요? 지명 총람에 언급된 장진리는 모두 세 그중에 제고개와 소나무 숲이 겹치는 곳은 이곳뿐이에요.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곳에 가면 그 악귀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악기 뒤에 숨겨진 더 거대한 이야기를 따라가야 합니다. 1958년 장진리. 야심한 밤. 당산나무 아래 모인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을 살피는 묘한 표정의 무당 만월. 마치 짐승에게 먹이를 주듯 대하는 만월. 이리온. 다가오자 단숨에 붉은 배시댕기 위로 흩뿌려진 피. 이제껏 우리가 몰랐던 악귀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흥미롭게 파고든 한국형 오커트 미스터리 악귀는 매주 금토 오후 10시에 SB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아 진짜 재밌다. 근데 진짜 저 궁금해서 그런데 붉은 댕기는 이제 조금 알겠는데 푸른 옹기 조각은 뭘까요? 코난의 피가 흐르는 우리 친구들의 추측 댓글 기다려봅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